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소장님. 네네. 네, 오전 프로그램에선 되게 활약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궁합과 활약을 오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그래도 담아가는 종목들은 담아갔죠.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수급상의 탑5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 5종목들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오늘 CU메디칼, 대한전선, 삼성전자 등을 매수해 갔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간 CU메디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씩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테마로 묶인 것 같은데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첫 판부터 갈렸습니다. 지금 CU메디칼이 소장님 본업도 잘 하고 있던 것 같던데 테마로 묶여서 스탑으로 좀 주신 걸까요? 이게 바이오 테마로 묶였나요? 제약바이오 최근에 잘 가는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간 게 아닐까요? 그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예. 전 사실 그 심장 충격기 그쪽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쪽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율이 지금 2022년도 초반에 이게 워낙 작아서 0%대였는데 4.5로 늘렸다가 지금 다시 거의 4%를 차분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0%에서 4%를 올렸다가 0%로 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CU메디칼이 2011년도 12월 달이죠. 11년도 12월 달에 상장했는데 최고가가 1,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장기간 10년, 그러니까 1년에 1,000원씩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 있잖아요. 예.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실적과 성장이 지금 더디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무슨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수는 있으나 역시 이런 장기 우하향하는 종목은 장기 우하향했다는 거는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리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약하게 오르고 계속 그걸 반복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확률상으로 오를 때는 결국 약한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짧게 들어가시는 분 빼고는 사실 저점을 완전 잡지 않는 이상 먹을 게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 하방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병주 매니저님은 고를 주셨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고를 주신 걸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글씨가 잘 나오는지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 제가 시청자님들이 잘 안 보이는 걸 보여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매출액은 올해 9월 달까지 354, 그리고 영업이익이 96억, 순이익이 115억이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640억이거든요. 그러면 순이익이 115억 정도가 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640억이면 매출액 대비 물론 시가총액이 한 1.7배 정도 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순이익이 115억이면 올해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한 140억 정도를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상 또 저평가 돼 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영업이익이 354억인데 순이익이 115억을 내면 이거는 굉장한 순이익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목에 한번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요즘에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요즘에 오랫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도 5,000원대에서 941원까지 먼저 바닥을 형성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941원 외바닥 형성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1,000원대에서 거의 1년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그 2135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거기서 안 빠지고 계속 1년 동안 바닥 다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닥 다지기 한 지점을 오늘 돌파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회사가 의료기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지 마. 밖에 나오면 막 강제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내가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도 하고, 또 아프면은 내가 해열제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그 해열제를 사재기를 하고 그런대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국을 능가하는 굉장히 최첨단 선진국인데 중국은 너무나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엮어서 이 회사가 지금 의료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료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살아 있어서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거래량도 붙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종목은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도와드렸고 또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CU 메디칼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대한광통신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월요일에 또 공략주로 짚어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양 매수와 함께 또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가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갈렸습니다. 5G 관련주잖아요. 오늘 소장님, 미국에서 중국의 5G 기업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5G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스탑을 주셨네요. 5G가 뭐 다시 저도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5G에 대한 투자가 그 어려운 것의 반증이 뭐냐면은 그 통신 3사가 처음에 속도를 발표했을 때 정말 기대 많이 했잖아요. 네. LTE에서 저기로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도가 5G의 기지국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거를 세웠을 때 최상의 상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발표를 한 다음에 주파수를 딱 간 다음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형국에 맞지가 않는 거고, 그렇게 기지국을 깔았을 때 손실이 나서 실제로 속도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거를 깔아서 뭐 이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5G가.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늦춰졌어요. 그 다음에 이 광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대한광통신이. 근데 이 대한광통신이 그 광케이블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까 말한 그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싸그리 다 들어오면서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단가를 낮추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지가 않았고 이제 조금 고개를 들고 있으나 그렇죠. 결국에 또 위로 가면은 첩첩산중 깔려있는 이동평균선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어떤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60개월 선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라인이 되게 낮거든요. 한 3,800원? 500원 정도밖에 500원도 뭐 크긴 한데 3,000원이니까요. 그래서 60개월 선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5G가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니저님은 반대로 고를 두셨는데 이 5G 광케이블 산업이 정부의 지원금 더하기 중국산 배제라는 그런 정말 좋은 조합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또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그 5G 관련주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재료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에스테크나 그다음에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를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기술적 분석상 이 종목이 우리 한번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제가 고를 말씀드렸던 관점은 그런 재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는 걸 봐야 돼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 10일 정도를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았죠. 그리고 나서 재료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양봉으로 앞에 있는 고점을 다 뚫었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추가적인 그 상승 탄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지금 보면 2020년에 적자가 순이익이 마이너스 274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1억. 자기 매출액이 자기가 1,500억이었는데 적자가 마이너스 491억이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고엔스탑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가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내일이죠. 내일. 예. 그러니까 거기 답변으로서 차트로 말씀드렸고 예. 하지만 이 종목을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으니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왜 아니냐면 적자가 너무 또 심하고 그리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가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내년에 그 회계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 봄철에. 그러면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은 회계 감사 거절을 또 당할 수 있어요. 뭐 이 회사가 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런 적자가 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은 갈렸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메이저 수급들이 픽한 종목 안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 내일장 공략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두 분 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신일섭 소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원전주 지금 워낙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저는 그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일단 잡은 상태고 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 풍력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죠.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누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옆에 그 풍력 그 공장은 안 찾고 그 원자력 예전에 멈췄는데 그대로 기기들 남아있는데 거기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나 삼강 M&T 같은 태양광 풍력 주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상 풍력을 지금 손대고 있고 예. 지금 덴마크의 오스테드사가 우리나라의 삼강 M&T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원자력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지금 예를 들어 세아제강지주라던가 예. 세아제강지주 이미 급등했죠. CS윈드, 삼강 M&T는 지금 장기적인 상승 추세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해상풍력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은 강하고 대신에 원자력이 그만큼 못 받쳐주니까 지금 주가가 이 정도 거죠. 해상풍력 쪽은 굉장히 강해서 이 정도를 가야 되는데 원자력이 그 정도를 못 받쳐줘서 이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력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유럽에서 뭐 그 수출하는데 자기가 뛰겠다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초장기 이동평균선, 이게 연봉이거든요. 네. 연봉에 저 20년선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사실 여기를 못 들어서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저런 초장기 이동평균선이 짓누르고 있으니까 월봉에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막히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탈피하려면은 위로 강하게 치솟아야 되는데 그것은 수주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투자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장점은 있는데 지금 포텐이 터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뭐 다른 그 삼강 M&T라던가 CS윈드, 세아제강지주보다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위치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 하단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두셨네요. 16,000원 손절가 잡고 목표 가격은 18,000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같은 종목을 꼽으셨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원전의 부분에서 아까 트리키의 부분을 이슈를 다루면서 네. 제가 주요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을 저는 이제 그 기술적 분석상 즉 차트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이 뭐 한때는 저는 망할 줄 알았어요. 2,123원까지 빠지면서 그때는 뭐 대규모 적자 상태가 누적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업종 전환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이때까지 이제 올랐던 주가가 2,123원에서 권리락
10까지 해가지고 계산한다면 지금 뭐 10배 이상 더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더군다나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일파 상승. 그때 일파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올랐었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줘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달에 한번 그 또 수급이 또 들어왔었죠. 여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고, 또 오늘 마지막에 투르키의 원전, 그다음에 그게 40조 원 규모를 MOU 그런 단계가 있다. 그리고 체코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대감으로 재료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실현이 될까 안 될까? 저는 실현 가능성이 한 60% 정도 또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단기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 정책 내내 정책 관련주의 종목으로서 더군다나 또 우량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1차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두 분의 공략주가 일치됐고요. 목표가는 똑같이 1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 잠시 뒤에 5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오늘 스페셜 게스트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